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두 번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공전이 됐고요. 오늘은 대통령께서 나가시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나갈 수 없어서 좀 기일을 연기해달라 했더니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일이 열렸고요. 대통령은 안 나가셨지만 변호인단이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해서 우리 측에서 말이죠. 그야말로 열변을 토하면서 잘했는데요. 오늘 핵심 주장은 부정선거였습니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좀 계엄의 정당성 이걸 얘기하는 가운데 부정선거를 얘기했는데요. 배진환 변호사는 이 사건 비상계엄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재판관들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부정선거다. 대통령이 현 상황을 국가 비상상황으로 확신을 했다. 그럼 왜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가? 국정문란 사태 상황인 부정선거 때문이다. 부정선거야말로 국정문란 사건 아니냐. 그렇죠. 이 부정선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다면 자유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선거하면 뭐합니까? 그럼 대의민주주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진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근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다. 그래서 증거를 찾아서 밝혀야 되는데 근데 중앙선관위도 법원도 협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증거를 찾아서 부정선거를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탁탁 맞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에 대해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를 발견해가지고 국가기관 전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다. 다른 기관은 다 응했는데 선관위만 우리는 헌법기관이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 국정원 점검을 일부는 받았는데 너무나도 부실했고 도대체가 의혹투성이었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한도에 벌어진 일이 아니지 않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당연히 국민 의혹 해소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런 불행을 불러온 것이다. 배진환 변호사는 선관위 서버관리 업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연관 있는 쌍방울 계열사이고 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부정선거를 자백했다는 뉴스가 있다. 그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 어떻게 국한 문란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이 퇴직해야 하는 사유가 되느냐.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마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이분도 얘기를 했는데요. 새로 선임된 조대현 변호사, 이분은 전직 헌법재판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우연 위법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다. 국내 국외 공산주의 자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공산주의 자익 세력이 국회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다. 야, 조대현 변호사는 말이죠.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은 국가 원수로서 국내의 모든 정부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것이다.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며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 아니, 대통령이 평가하면 되는 거지. 누가 다른 사람이 그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것은 통치행위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 아니냐. 배진환 변호사가 부정선거론에 30분 썼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잠시 휴정을 하자고 그러고서 또 휴정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이번에 배재란 변호사라든지 또 차기환 변호사라든지 내지는 지금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정선거가 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한 이유고,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여기 짬짬이인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지, 그걸 어떻게 헌재가 판단하고 무슨 법원이 판단하느냐. 그것은 고유한 통치행위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국정문란 행위를 갖다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국정문란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국정문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다. 부정선거가 있다면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없는 것이고 국가는 결국 무너지지 않겠느냐. 오늘 말이죠. 여러 가지 물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핵심적인 얘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지금 문영배 같은 애들이 헌법재판관이잖아요. 그 선배 헌법재판관 조대현 변호사가 나가서 지금 이거는 불법적인 계엄이 아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계엄이고 그 계엄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부정선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일 아니냐. 근데 왜 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헌법재판관 해봤다. 니들 내 후배밖에 더 되느냐.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그런 식이죠. 시대로 줘버리는 거죠. 예, 오늘 배진환 변호사도, 차대환 변호사도, 그리고 또 조대현 변호사 등등이 나가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심판 이거 관련해서 잘했습니다. 지금 5번 기일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3번을 더 정했습니다. 그래서 8번의 기일이 정해졌고요. 8번이면 또 뭐 부족하다면 부족하겠지만 또 뭐 나중에는 하루 종일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뭐 신청할 수 있는 증인 다 신청하고 사실조회 신청 다 하고 모든 신청 다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시간 쓸 수 있는 거 다 쓰고, 헌법재판소법에도 180일은 거의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뭐 일찍 끝내려고 그럽니까? 이재명은 왜 안 끝내고 뭐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끝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수사는 수사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 또 할 겁니다. 변호인단이 또 잘 할 겁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이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쟤들이 아무리 용쓰는 재주가 있고 아무리 짬짬이를 했다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의 그 눈동자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전 헌법재판관을 지낸 우리 변호인마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국한 문란 행위다. 이것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렛츠고 파이팅입니다.